안녕하세요. IT 전문기업 IT 커넥트입니다.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25강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주제는 포트폴리오에 보시면 이러한 레이아웃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기존에 저희가 회사 소식 페이지는 이제 수동으로 다 일일이 하나씩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이트 관리자로 접속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포트폴리오라는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편집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누르면 아래 프로젝트명, 요약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넣으면 이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이러한 디자인으로 해서 자동으로 딱 생성이 됩니다. 테스트로 한번 넣어볼까요? 새 포트폴리오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제목을 테스트 포트폴리오라고 입력하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랑 링크 넘어가고 공개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공개한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로 가서 F4 눌러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별다른 어떤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을 잡을 필요 없이 방금 넣었던 입력대로 들어오죠. 썸네일이 안 뜨는 건 이미지를 넣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미지만 넣으면 바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플러그인을 설치 하나 해보겠습니다. 새 플러그인 추가해서 ACF라는 플러그인을 추가할 건데요. 이 첫 번째로 보이는 어드밴스드 커스텀 필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도 눌러주세요. 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료로 전부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템플릿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엘리멘터를 유료로 써주셔야 돼요. 요거 이제 엘리멘터에서 ACF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을 이제 써야 하는데 그게 지금 무료 엘리멘터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멘터로 접속할 수 있는 저희 링크는 아래에 이제 달아두었고요. 접속하시면 가격이 이 페이지 빌더인데 한 달에 이제 $5, 실질적으로는 연결제를 하니까 $59가 나갈 것 같고요. 한 개 사이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25개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하나 사이트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 구입하는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시고 넘어오면 로그인 하셨을 때 저는 구글로 진행을 하고요. 로그인 후 결제해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대시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엘리멘터 프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플러그인에 오셔서 새 플러그인 추가하고 플러그인 업로드해서 엘리멘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돼서 활성화까지 해보고요. 네, 활성화 완료되면 이제 액티베이트까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저희 계정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보죠. 제작을 하기에 앞서서 ACF를 먼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CF에서 먼저 할 것은 이제 게시물 유형 먼저 만들어 볼게요. 게시물이라고 하면 이제 좌측에 보이는 글이나 이미지, 댓글 이런 형태를 별도로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게시물 유형 추가를 해보시고 다음에 복수 레이블에다가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도 동일하게 넣고요. 게시물 유형 키에도 상관없는데 이건 영문으로 할게요. 이렇게만 해서 변경사항 저장을 해주시면
좌측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는 새로운 게시물 유형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새 포트폴리오 추가하면 그냥 글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죠. 일반 글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ACF로 이동해서 필드 그룹 새로 추가를 눌러주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데요. 필드 그룹에다가는 포트폴리오 데이터라고 저는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쪽에 일단은 프로젝트를 하나 넣어보죠. 모두 동일한 값으로 넣을 거고요. 텍스트에 입력을 할 거라서 텍스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프로젝트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은 비워두셔도 되고요. 자, 추가를 또 해서 이번에는 요약글을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영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쓸 수 있기 때문인데, 자, 다시 돌아오면 여기가 프로젝트고요. 여기가 프로젝트명,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텍스트 영역으로 작성될 요약글 부분입니다. 그 아래는 태그가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건 잠깐 올리고 계속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이번에는 샵1으로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기본값은 일단은 샵만 붙일까요? 비워둬도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기본으로 이 샵이라는 게 뜨기 때문에 뒤에다가 명칭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은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직접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도 역시 샵만 붙이겠습니다. 이 정도만 가고요. 다음에 날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날짜의 경우에는 작업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에 가서 이 플레이스 홀더 그러니까 흐리게 보이는 그 텍스트를 하나 넣어 볼게요. 작업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날짜를 표기하는 것을 가이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도 넣을 수 있어요. 링크의 경우에는 URL 넣어주시면 되고요. 링크라고 넣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죠. 이미지의 경우에는 아래 컨텐츠에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고 썸네일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시고요. 규칙이 중요한데요. 게시물 유형이 같음일 때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라는 새로운 게시물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지정을 해주시고 상단에서 변경사항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포트폴리오에 가보시면 이제 새 포트폴리오를 추가했을 때 아래 아까 보던 것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커스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이름 넣고 여기에는 대충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의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지워지죠. 그래서 데이터 넣고 아까 기본으로 샵 넣은 거 기억나시나요? 기본값이 샵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샵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바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링크 같은 경우에 원하는 링크 걸어 주시면 되고요. 이미지도 하나 넣어 볼까요? 이미지는 메인 이미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이미지를 올려 보겠습니다.
네, 이미지까지 잘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 테스트 넣고 공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잘 됐고요. 이제는 이 데이터가 화면에서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야겠죠. 페이지에 가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페이지를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편집으로 가시고 엘리멘터로 편집을 가주세요. 자, 기존 상단에 우리가 디자인하는 방법 있었죠. 먼저 톱니바퀴 눌러서 제목을 좀 가려주고 이 위에 부분에는 템플릿으로 넣고 싶은데요. 이걸 넣어볼까요? 이걸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여기는 포트폴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 두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바로 템플릿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템플릿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잠시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까지 복사해서 나가고요. 자,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바로 템플릿인데요. 엘리멘터 밑에 템플릿으로 이동해서 새 템플릿 추가를 하고 선택해서 루프 아이템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이템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루프 아이템을 선택을 해주시고 소스 타입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포트폴리오 루프 아이템이라고 저는 이름 지을 건데 요거는 편한 대로 지으셔도 되고요. 템플릿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템플릿을 만들고 내 템플릿을 가져올 건데요. 자, 템플릿은 어떤 템플릿을 쓸 거냐면 요 끄지 말고 주소까지만 복사해서 한번 다시 들어와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회사 소식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었죠. 이 섹션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멘터로 편집을 누르고 이번에는 이 섹션만 여기 컨테이너만 우리가 템플릿으로 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편집 아이콘에 마우스 우측 눌러서 템플릿으로 저장하고 여기다가 포트폴리오 템플릿 회사 소개라고 알 수 있게 이름만 지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장이 됐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루프를 만들 거예요. 루프에서 템플릿 추가 아이콘 누르고 방금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템플릿 회사 소개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기존에 넣었던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동적 데이터가 아니죠. 그냥 저희가 글자를 넣은 거예요. 이거를 ACF로 바꿔줄 건데요. 차측 이미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지우고 동적 태그를 눌러서 맨 아래 ACF 이미지 필드를 선택하면 이게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우측에 날짜 부분인데 실제로는 날짜를 쓰지 않고 동적 태그 눌러서 ACF 필드에 한 번 더 클릭해서 키 값을 여기에는 프로젝트로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는 프로젝트 명을 넣을 건데요. 역시 동적 태그 입력해서 선택해서 아래 ACF 필드 입력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프로젝트 명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아래는 요약글 넣을 건데 글 입력하고 글 클릭하고 좌측에 동적 태그 맨 아래 ACF 필드 한 번 더 클릭해서 키값을 요약글로 넣겠습니다. 자, 여기 샵하고 태그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동적 태그로 ACF 필드에 샵1을 넣을 건데 1번 넣을 수 있지만 2번은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레이아웃을 바꿔줘야 하는데요. 상단에 플러스 눌러서 컨테이너 하나 더 넣고 이 내부 컨테이너를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고요. 방금 넣었던 이 샵을 위로 올려주고 샵을 한 번 더 복제해주면 이렇게 좌우로 두 개가 생기죠. 두 번째를 클릭하고 필드를 2번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작업 2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하는데요. 위에 아무거나 복제를 해서
이 샵 아래쪽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ACF 필드를 클릭해서 작업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공개를 해서 저장을 좀 하고요. 이런 루프 템플릿을 만들 때는 상단에 여기 톱니바퀴 눌러보시면 프리뷰 세팅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뷰에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넣을 거니까 포트폴리오 입력하고 어플라이 앤 프리뷰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데이터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공개를 한번 누르고요.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가서 직접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이동하고 포트폴리오에 엘리멘터로 편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넣을 건데요.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눌러서 이번에는 검색창에 루프라고 하고 루프 그리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루프 그리드를 선택하고 추즈 템플릿 부분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루프 템플릿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쿼리에 가서 소스를 포트폴리오로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데이터가 뜨죠. 근데 여기 지금 한 칸이니까 조금 레이아웃을 바꿔보겠습니다. 루프 그리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아웃의 컬럼을 1로 바꿔서 좀 넓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없고 페이지네이션을 좀 추가하죠. 지금은 현재 6개까지 보이기 때문에 넘어갔을 때 이제 페이지네이션이 돼야겠죠. 그리고 한 페이지에 10개 정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네이션은 숫자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리밋은 10개 정도로 크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주고요. 이제 주소만 복사해서 우리 페이지 한번 이동해 볼게요. 포트폴리오로 가서 네, 이제 잘 뜨죠.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데 이미지까지 한번 넣어 보죠. 다시 가서 이번에 포트폴리오로 가서 편집으로 이동한 다음에 사진이 있었는데 안 들어갔네요. 자, 다시 관리자 페이지에서 템플릿으로 이동해서 자, 모두를 클릭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 루프 아이템을 편집을 하셔야 되네요. 엘리멘터로 편집을 가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안 나왔었잖아요. 이미지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키값을 입력하지 않았었네요. 썸네일 마무리 선택해 주시고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와서 페이지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포트폴리오로. 네, 이제 잘 나오네요. 네, 조금 레이아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에디트 템플릿 가운데 눌러주시면은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자, 일단 전체 컨테이너에서 중앙정렬로 바꿔서 이미지를 가운데로 두고요. 글자의 요약글은 너무 길게 썼던 것 같아요. 한 2줄 정도로 줄여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간격을 조금 넓혀 볼게요. 간격을 레이아웃 간격을 컬럼 간격에서 한 30, 40 정도 이렇게 늘려주면 이미지와 글과의 간격이 조금 벌어지죠. 공개를 하고 여기 샵 부분이 좀 여백이 생겨서 보시면 글자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컨테이너를 클릭한 다음에 고급에 가서 여백을 다 줄이고 다시 볼까요? 네, 이제 잘 맞았죠? 이렇게 공개를 해주고요. 요약글을 조금 줄여볼까요?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가서 편집으로 가서 이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레이아웃을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글을 계속 복제하면 편할 것 같아요. 플러그인에 가서 추가를 하고 글 복제하는 거 하나 좀 설치해 보겠습니다.
duplicate라고 입력을 하시면 간단하게 글을 복사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존재합니다. 요 게시물 복사에 한번 설치해 볼까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활성화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포트폴리오를 이동해서요. 이제 보면 맨 뒤에 복제가 있죠. 복제를 클릭을 해보죠. 네, 이렇게 복제가 되네요. 5개 정도 한번 해볼까요? 요 정도만 이제 해보고 전체 체크한 다음에 편집 눌러서 적용하고 상태를 발행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사이트로 와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가보시면 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아마 글의 데이터까지는 가져오지 않나 봐요. 다시 관리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신없으니까 꺼주고요. 포트폴리오로 다시 돌아와서 자, 하나씩 편집을 눌러 볼게요. 네, 역시 데이터가 없었네요. 여기다가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해놓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URL은 URL 값이 아니라서 안 맞네요. 저장해주고요. 값도 같이 저장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 3가지만 해볼게요. 자, 이제 제대로 보이는지 한번 주소로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죠? 이 2개 부분은 아직 데이터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고 데이터를 입력한 부분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계속해서 뭔가 찍어내고 싶을 때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만 입력하면 손쉽게 우리가 찍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ACF라는 플러그인을 잘 활용하면 워드프레스의 어떤 기본적인 제한들을 많이 뛰어넘어서 새로운 레이아웃이나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엄청나게 유용한 플러그인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